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사무실 공간을 구할 때 1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만료되기 이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보증금 제도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 3개월치, 6개월치 혹은 1년치를 한 번에 먼저 선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약을 주로 하고 그 1년의 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대부분 6개월에 대한 그 선급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으로 뭐 임대를 했고 1년 기간으로 했다. 그러면 최초 입주 전에 6개월치, 그러니까 360만 원의 반이니까 18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있다가 그 뒤에 다시 6개월이 되면 이제 계약서에 따라 다른데 다시 6개월치를 추가로 내거나 아니면 3개월치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어요. 보통 그 상업 건물들은 1년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매년 이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보통 5%에서 10% 정도 매년 임차료가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지금 물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만,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이는 이 사무공간, 이 위치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임대료의 경우 이게 굉장히 비싸지도 굉장히 저렴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레벨의 임차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400비르 16,000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m 바이 한 6m 정도 되는 사무실을 얻는다? 그러면 한 달 평균 22,000비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88만 원 정도의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사이즈의 정말 이제 중심가, 그러니까 본래 쪽이라고 그러죠. 본래 쪽으로 가게 되면 본래 중심가에서는 한 1.5배 정도는 최소 더 줘야 되는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저렴한 지역에 찾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60%, 70% 정도 금액선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치안이나 보안 이런 주변 환경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 장소, 요 영상에 나오는 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무실 정도가 가장 접근성도 무난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보통 계약서 내용을 작성 후에 에티오피아 내에 있는 뭐라 그러죠? 그 문서를 공증해주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어요. 정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있거든요. 계약서 작성 후에 그 지역에 가서 그 문서를 공증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거든요. 그냥 구두사 아니 간단하게 계약서만 작성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후에 공증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제 그 서류 구비 조건이나 계약서 내용을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게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셔가지고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받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보통 보면 이제 1년 계약으로 하되 뭐 몇 개월치를 선급금을 낸다 이런 식의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퇴거할 때 나중에 이 계약이 종료될 때 혹은 계약 종료 이전에는 최소 한 달 이전에는 나갈 것이라는 통보를 서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를 많이 합니다. 그게 기본 약간 에티오피아의 그런 상식적인 룰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실을 임차하시더라도 만약에 계약 이전에 나가야 된다 하는 상황이시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여기는 레터라고 그러거든요. 공문을 많이 작성을 해가지고 공문을 작성해서 그거를 정식으로 빌딩 업체 관리팀이나 이제 대표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노티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그동안 이제 납부해야 될 그런 뭔가 공과금 같은 거 있죠.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아니면 경비요금, 관리요금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는 짐을 뺄 수가 없어요. 짐 빼는 걸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짐 빼는 걸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저런 지불해야 될 비용이 남아 있다면 지불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귀가 기본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해주고 나가야 돼요. 물론 그 페인트는 보통 건물주에서 담당하고 있는 페인트 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나가기 전에 페인트 칠과 각종 공과금 관리비 정산들을 싹 다 하고서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정말 비싼 그런 제품 아닌 이상에는 그냥 보통 이사를 할 때 트럭을 불러요. 트럭을 부르고 그 트럭, 그러니까 5톤 트럭이죠. 5톤 트럭. 그 트럭을 불러서 이사 인력은 또 따로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그냥 그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인력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옮길 때 잘 관리해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물건들이 손상되지 않고 분실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옮기셔야 돼요.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눌러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